저희 아버지는 사춘기 시절 제 친구들에게도 인기 만점이었을 만큼 언제나 친절하고 이해심 많은 아버지셨습니다. 이후에 저는 서울에서 일을 시작했고 임신한 저의 아내를 도와주기 위해서 어머니는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의도치 않게 아버지는 혼자 고향에 남아 외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외로움에 매일 드신 술이 원인인 듯 했습니다. 아버지의 병환이 저 때문인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 오늘 사연의 주인공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안 계신데? 박지연님이십니다. 저희 아버지 진짜 좋은 분이셨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이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오는 이유가 아빠가 너무 좋아서. 우리끼리 이제 방에서 이렇게 놀고 있으면 술상을 우리가 고등학생인데 딱 수상을 차려서 술은 아빠한테 배우는 거야. 예전에 그래서 아버지한테 배우라. 그래서 친구들까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그러네요. 이제 임신도 하고 합가해서 사는데 이제 우리 둘이 사귀가 너무 활동도 그렇고 제가 너무 바쁘고 둘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올라오신 거죠. 애 봐주. 네, 아니 뭐 몸조리도 다 해줄게. 돈을 아끼신다고 이제 우리들 서로 잘 사시라고 그 대전에 있는 집을 뭐 이렇게 세 주고 빼셔서 그 돈을 서울에 우리를 지원해 주시고 우리는 이렇게 이제 아이 낳을 거니까 잘 살아 하고선 자기는 그 옛날에 그런 집 있잖아요. 이렇게 하숙집처럼 이렇게 방 있는 이 단층으로 뭔지 알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 방을 이제 월세를 내셔서 전국을 다니시면서 트럭 운전을 하신 거죠. 그렇게 지입 촬영하셔서 보내신 돈을 또 우리를 또 지원하시고 그러다가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달려가서 보니까 어떡해요 혼자. 정말 한 2평도 안 되는 방에 아빠 혼자서 소주병을 이렇게 방에다 이렇게 세워놓고 몇 달을 이렇게 견디시면서 결국엔 쓰러지신 거죠. 거기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고 이제 병원 이제 중환자실에서 이제 거의 돌아가신다고. 혹시나 깨어나시더라도 이제 어딘가 마비 언어든 어디든 회복이 안 돼. 안 되실 거라고 이제. 근데 제가 그 순간을 딱 맞이하는데 와 나는 이렇게 내 아이들하고 이렇게 관계 맺으려고 노력하면서 내가 이 평생을 살면서 아빠하고 관계 맺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잘해야 되는구나. 나 우리 아버지처럼 이렇게 안타깝게 자기 자식이 떠올릴 때 아빠하고 추억이 없는 어떤 그런 처지가 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라도 우리 아버지와의 추억을 또 만들어 줘서 우리 아버지에게도 선물이 되는 그런 자식이고 싶고 나 역시 우리 아버지처럼 이런 어떤 쓸쓸함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내 아이들과 또 관계를 잘해야겠다라는 어떤 계기가 됐었던 사건이 아버지가 그렇게 혼자 지내시는. 그 후로는 계속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후로가 이제 저와 아버지의 관계가 가장 틀어졌을 시기가 그때였어요? 왜요? 그 후로 이제 지금 첫 아이가 15살이니까 한 13, 14년간 술을 계속 드시는 거예요. 제 삶에는 그 사건이 나는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의 첫 번째 사건이 된 거예요. 어머니가 그리고 제가 그리고 며느리가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드리는데도 그냥 뭐 몰래 어쩔 때는 혼자 그냥 차에서 드시고 올라오시고 어쩔 때는 이 상에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물병 같은 게 있어요. 그 상표를 다 뗀 물병 같은 게 이렇게 물에다가 물병에다 담아놓으시고. 네, 그거를 몰래 집에서 이러시고 하면서 너무 이제 저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저랑 이제 목소리도 높아지고 싸우고 알코올 중독 증상까지 가신 거죠. 그러다가 한 분 더 쓰러지셨답니다. 올해입니다. 올해. 그랬어요. 네, 올해 2월에 쓰러지시고
또 중환자실 입원하시고 깨어는 나셨는데 이번에는 너무 심각하게 사람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기억도 없으시고. 예,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어머니가 이제 이름이 순자 자자신데 네. 아버지가 이제 종자 숫자시고 네. 누구냐고 물어보면 너 종수라고. 우리 엄마한테 너 종수 아니냐고 거꾸로 얘기하시고.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감사한 건 술을 끊으셨어요. 다행이네요. 예,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죠.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제는 이렇게 자기가 손주도 6이나 있고 돌아다니면서 내가 세상 최고 부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아무도 안 부럽다고. 내가 세상 최고 부자라고. 그러면 요즘 아버지하고 사이가 아주 좋으시겠네요. 사이도 좋고요. 네. 우선은 우리가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기쁘고 네. 그리고 본인이 세상 최고인 할아버지야라는 그 마음에 맞게 살으려고 노력하세요. 네. 예, 그래서 술을 끊으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시현 씨 말씀을 들으면서 참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예. 예. 아버님 술만 빼시면 그죠? 그래요. 어릴 때 친구들 불러서 음식도 해 먹이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거죠. 그리고 15년 만에 다시 건강을 찾으신 것도 사실 기적이고. 근데 이제 그 외로우셨을 아버지. 그렇게 이제 애정 이런 욕구가 강하신 아버지였을 것 같아요. 근데 홀로 되셔서 그러니까 자기가 익숙한 주거지까지 바꾸시고 그 좁은 방에서 술로 의존하셨던 그 외로움을 이제 이제서 좀 느끼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데 정말 지금부터라도 또다시 새로운 양 한 편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잘 갚아야죠. 정말 잘 갚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진짜 그 아버지가 연세가 드실수록 그 아들로서 바라는 점은 그냥 건강하시기만. 맞아요. 이재용 씨 아버님도 지금 편찮으시죠? 저도 그렇죠. 뭐 저도 치매신가요? 단계가 있어요. 이제 그러다가 기억을 조금씩 잃어가고 그다음에 어느 순간에 머물러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가장 좋았던 순간. 그러니까 은행원이셨는데 그 은행에서 뭐 점포개발본부장 하시고 막 이러면서 네. 그 시기가 제일 잘 나갔던 시기였나 봐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축구 선수로 축구를 좀 하셨는데 그때 하고. 그때. 그러니까 그때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네. 그러다가 그러시구나. 이제 어느 정도 그게 지나가면 네. 안 움직이려고 하세요. 누워만 계세요. 이렇게 아버지가 우리가 큰 산이었던 아버지가 건강을 잃으시면 너무 힘들어지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좀 긴장이 되는 게 이제 두 번째 이제 아버지가 깨어나셔서 새로운 삶을 또 사시는 거잖아요. 정말 제 나름대로는 저는 그것만 생각하고 사니까 아버지 그리고 아내 그리고 제 아이들 저는 늘 집에 주차장에서 맨날 집에 뛰어서 들어갈 정도로 제 시간이 아까워서 네. 아이들하고 또는 가족들한테 쓰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게 살아온 지가 좀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그 아이들 등원시킬 때 뭐 씻길 때 이 모든 게 뭐 등원 데이트, 네. 하원 데이트, 뭐 목욕 데이트, 데이트? 가 되는 거죠. 그걸 아이들하고. 데이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데이트가 하고 싶어서 막 정말 첫사랑하고 연애하듯이 네. 막 달려가는 거예요. 집에. 그 처지가 됐어요. 그래서 해보니까 이게 정말 그리고 확인을 제가 많이 해요. 어른들한테. 이게 맞냐는 식으로 제가 떠보고 항상 들으려고 해요. 네. 근데 이게 정말 재산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정말 그래서 재산이라고 믿고 하는 거고 네. 어른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확신을 얻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아이들한테 스펙이 되는 거고 저한테 재산이 되는 거고 네. 그런 어떤 아니, 그러니까 제발 불쌍하게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기서 진짜 말씀드릴게 아무리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외국대 뭐 유학 갔다 와서 아무리 스펙이 좋다고 할지라도 진짜 중요한 게요.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는 되게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존귀한 사람이라는 게 뱃속 가득히 있어야 다른 걸 다 꺼냈을 수 있어요. 자신감 있게. 근데 이게 없는 애들은요. 반드시 뒤로 돌아가더라고요. 엄마 아빠 나 사랑해? 옛날에 나한테 왜 그랬어? 거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느냐고 자기한테 있는 25세 이후에 써야 될 걸 못 꺼냈어요. 옛날 거 묻느냐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부모에게로부터 사랑이 배가 고프잖아요. 반드시 7살로 돌아가서 부모한테 채워달라고 그래요. 그게 우울증이에요, 애들. 그러니까 아까 박지현 진짜 씨가 있어요, 그거. 애착 관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 자녀들의 행복한 결혼 생활, 진로, 인간관계 모든 것들이
어렸을 때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애착 관계거든요. 그 힘에서 그 나와요. 엄청난 걸 때를 놓치지 않으시고 전력 투구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그게 제가 중요하네요. 이제 아내가 젖물리는 그 행위가 아이가 딱 태어나자마자 손가락만 갖다 줘도 입을 딱 갖다 물거든요. 네. 그 애착 관계를 원하는 어떤 본능 같은 게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걸 통해서 아이가 안정적인 정서를 유지한다는 그 말이 저한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네. 그 갓난아이 그 1, 2년이 그 아이의 안정된 정서를 마련해? 네. 그러면은 아이가 아빠하고의 삶을 기억하는 그 7살 때부터의 그 시간은 평생을 만드는 애착 관계겠네. 네. 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진짜 물어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그러고 살아요? 어떻게 그러고 살 수가 있어요? 아니 완전히 근데 저는- 다른 의미와 다른 가치와 철학을 갖고 사시는데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 궁금한 안에서. 건 제가 딱 하나 질문만 상식적인 네, 질문. 네. 3, 40대 제 후배들이 육아 피로라고 있잖아요. 네. 이를테면 퇴근하고 와서 쉬고 싶은데 애를 좀 봐줘야 되는데 네. 그게 사실 아이들의 그 움직임을 감당하기에는 그 에너지가 너무 힘들잖아요. 아유, 그럼. 그러면 지치고 힘들잖아요. 네. 근데 또 자기는 또 야구 동호회 그 다음날 가고 싶은데 아내는 애랑 더 놀아야지 네가 어딜 가느냐 이런 트러블이 많이 있는데 지현 씨는 그런 게 없이 오롯이 이 6남매와 노는 게 그냥 야구 동호회처럼 재밌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 그렇게 된 그게 사실 그게 궁금한 오늘 거야. 이 자리도 어. 오늘 이 자리도 제가 이렇게 좀 장거리 어디 스케줄을 간다 그러면 네. 아내가 네. 거의 무조건 따라옵니다. 아. 아내도 저랑 있고 싶어하고 저도 아내랑 있고 싶고 그리고 이제 밑에 아이 둘 정도는 데려옵니다. 차 안에서 지금 같이 이렇게- 왔어요 지금? 네 왔죠. 차 안에 있어요. 아, 사실은. 그렇구나. 차 안에 차에 있어요? 네. 아우, 데리고 오시죠 차에서 아까 이상하게. 영화 보고 이렇게 여기 쉬는 거 오면 로비에 좋아하고. 펭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게. 저는 참 무뚝뚝한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에게 잔소리밖에 할 줄 몰랐고 저희 사이는 점점 더 멀어졌죠. 바쁜 회사 생활 중에 문득 더 늙기 전에 세계 여행이 꼭 해보고 싶었고 아들과 함께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평소 대화도 없던 제 여행 제안을 거절했던 아들은 어렵게 동행을 결정했고 저도 아들과의 여행을 위해 회사를 그만두는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7개월 동안의 세계 여행에서 얻은 가장 큰 선물은 아들입니다. 여행 후 아들과 저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됐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들어올 때 뵈니까 뭐 우리는 부자지간 딱 써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네. 옷도 너무 글쎄. 이렇게 커플룩으로 이쁘게 네. 입으셨어요.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울산에서 온 58년 개띠 정준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천에서 온 88년생 용띠 정재인입니다. 이야. 아,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 분이 아까 보니까 세계 일주 7개월 동안 같이 하셨어요? 예, 같이 했습니다. 야. 어떻게 해요? 참 32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네. 나만의 시간을 가진 적이 없었는데 네. 우연히 조간 신문을 보면서 어떤 여행 작가가 쓴 말이 있었습니다. 네. 가슴이 떨릴 때 떠나라. 아. 나이가 들면 다리가 떨리면 못 간다. 아, 이야기. 가슴이 떨릴 때 가라 다리 네. 떨리면 못 간다. 예, 그 여행 기사를 딱 보는 순간 제 가슴에 툭 맞는 어떤 느낌 하나 받아가지고 네. 그래서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여행 갈 때 혹시 내가 아들을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아들과의 관계가 너무 안 좋으니까 여행을 통해서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겠나. 저희 세대 때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상당히 보수적인 저도 그런 가장이었습니다. 그래, 무조건 나를 따르라. 자식은 내 소유물로 생각을 하고 그래, 무조건 나를 따르라.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 아드님은? 아드님은 아, 소위 말하는 진짜 꼰대. 완전히 남의 의견 생각은 전혀 듣지 않고 본인의 가치관만 주입을 하려고 하는 아. 답정너 스타일. 아버지랑 제가 사춘기 때 갈등이 제일 심했는데 아. 제가 기억하기로는 고1 때 네. 그 당시에 교복을 좀 줄여서 다니는 게 유행이었는데 예. 네. 교복을 줄이니까 또 교복을 바로 자르시고 어머머. 잔소리 하시고 또 저 맞고 교복을 잘랐어요? 네 교복을 직접 가위로 자르셨습니다. 제가 가위를 잘랐습니다.
어머나. 그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돌이켜보면 약간 후회는 되는데 제 생각이 복장은 그 사람의 정신 자세다라는 그런 지금도 고정관념이 있어서 아니, 늘 단정한 차림을 요구했었던 거죠. 아니 그러면 두 분이 어떻게 여행을 가신 거예요? 이렇게 다른 분들이 아버지가 갑자기 전화 오셔가지고 네. 세계 일주를 가자고 하셨을 때 네. 이거 뭐지? 뭔 일이 있나? 그러니까 왜 이런 제안을 하지? 되게 놀랬고 네 사실 처음에 안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친구랑도 가기 힘든데 그동안 연락도 잘 안 하고 어색했던 그 아버지가 세계 일주를 같이 가져왔는데 군대 있을 때 면회도 잘 안 오셨어요? 면회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래요? 없었대잖아. 면회도 안 오셨대. 사실 가자고 이제 결심을 하고 나서도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아버지랑 가서 도대체 어떤 말을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뭘 어떻게 너무 해드려야 걱정될 되지? 것 같아요. 네, 걱정을 많이 해서 또 가지 말까 하다가 또 아버지의 되게 들뜬 그런 목소리와 또 그런 걸 들으니까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러면 하셨어요. 원래 여행 계획을 7개월로 정했습니까? 세계 여행 계획을? 이제 여행 계획은 총 6개월인데 예. 마지막에 이제 아프리카도 한번 가보는 게 어떻냐 해서 더 갔구나. 네, 아프리카가 추가돼서 총 7개월 이렇게 예.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연장을 해서 여행을 다닐 정도면 여행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괜찮았던 거네요. 처음엔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래요? 처음에 어땠습니까? 저는 상당히 제가 좀 깔끔한 성격인데 네. 우리 갔다가 이제 우리 숙소에 들어와서 보면 아들은 그냥 옷을 대충 막 던지고 눈에 거슬려요. 가끔가다 또 여행하다 보면 궁금한 사항을 아들한테 물어보면 네. 뭐 약간 무시하는 투로 뭔지 알죠. 아버지 가만히 계세요. 뭐 이런 식으로. 아이고 그거 뭔지 알죠. 사실 여행 가서 처음 한 달은 되게 많이 후회를 했거든요. 이제 저는 20살 이후에 대학을 타지에서 다녔으니까 이제 드디어 네. 독립했다 생각했는데 그렇죠. 다시 잔소리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방에서 좀 편하게 쉬고 싶은데 네. 이거 좀 치워라, 저 빨래 좀 해라, 밥 먹을 때 또 흘리지 마라 이렇게 다시 또 그 사춘기 때 그 잔소리가 시작되니까 어릴 때 아들 대하듯이 하셨구나. 처음 한 달 여행에서는 정말 오고 싶다라는 생각 많이 했었고 계속 그 예약한 비행기 티켓, 숙소 네. 티켓을 보면서 위약금이 얼마지? 계속 체크했던 것 같아요. 두 분은 여행하면서 이제 초반에 어색함, 초반에 이제 뭐 돌아오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그랬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느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하고 같이 다니니까 괜찮네. 우리 아들 역시 듬직해. 어떤 기회가 있었습니까? 아들이 상당히 좀 덜렁덜렁대는 그런 자식이었는데 여행 계획을 처음부터 짜는 거 보니까 상당히 꼼꼼한 세심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침에 딱 기상하고 식사하러 가면 아침에 그 일과를 아버지한테 이야기 전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안전에 대한 부분도 꼼꼼하게 이야기해주고 그래 우리 아들한테 이런 면도 있었구나. 늘 덜렁대는 그런 자식이었는데 상당히 세심하고 꼼꼼한 면도 있구나. 그러면서 24시간 동안 저를 위해서 항상 애쓰는 모습이 정말 대견스러웠었어요. 믿음직하고. 그 아들에게서 어른의 모습을 듬직한 어른의 모습을 또 보셨겠네요. 다른 모습. 여행 가면서 그런 거 많이 보게 된 거죠. 저희가 묵었던 여행지가 터키 파무칼레 지역이었는데 네. 거기서 아버지랑 같이 목욕을 하게 됐어요. 목욕 나오네. 네. 사실 아버지랑 어렸을 때 이후에는 목욕을 한 적이 그래요. 없었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 등을 좀 이렇게 씻겨드리려고 아버지 등을 봤는데 너무나 왜소한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봤던 그 아버지의 등은 되게 거대하고 크고 그렇죠. 듬직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그 상황에서 본 아버지의 등은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 야위고 참 고생 많이 한 등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을 고쳐먹었죠. 이 아버지 힘드셨을 것 같다. 내가 앞으로 남은 여행 기간 동안은 내가 힘들어도 꼭 참고 아버지 기쁘게 해드려야겠다. 네,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여행하시면서 두 분 기억에 남는 가장 이건 너무 에피소드 기억에 딱 남는 에피소드 이런 거 있으세요? 네. 저 같은 경우 브라질 네. 여행을 하면서 한번 외곽지대를 걷는데 아들이 제 손을 딱 잡으면서 아버지 뛰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정신없이 손을 잡고 그냥 막 한 200m 정도 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숨을 고르면서 아들 갑자기 왜 그래 그랬더니 누군가가 좀 이상한 사람이 우리를
아주 이상한 눈초리 쳐다보더라고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 인식이 들어서 뛰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딱 그 강도나 그런 걸 알아차렸구나. 이런 학교 다니면서 약간 여행 경험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어떤 이상한 수상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듬직해요. 아드님은 아직 미혼인가요? 아, 저 결혼했습니다. 결혼했어요? 올해 4월에 저도 첫 아들이 어이구. 태어났습니다. 그럼 어, 아버지가 그래요? 되셨네. 네, 아버지 됐습니다. 예. 아버지가 되셨으면 또 아버지를 보는 시각이 좀 달라졌을 텐데요. 아, 사실 아들을 이렇게 낳고 보니까 참 아버지 되는 생각이 좀 많이 바뀌긴 했는데 예. 이제 아버지도 저랑 똑같이 첫 아들을 봤을 때 그 첫 번째 그 감격스러운 순간들 이런 걸 다 네. 겪으셨을 거잖아요. 그리고 요즘 제가 육아를 하면서 보니까 아, 이 조만한 이 핏덩이가 나중에 좀 머리 좀 컸다고 이렇게 대들면은 참 가사롭겠다, 좀 어이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왜 그렇게 했는지 조금 공감은 되더라고요. 오늘 기왕에 이렇게 나와주셨으니까 뭐 그동안 여행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셨겠지만 내 아들에게 내 아버지에게 한 말씀씩 더 보태신다면 어떤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들하고 여행했듯이 내 아들도 제 손자, 그러니까 내 아들의 아들이 되겠죠. 그렇죠. 아들하고 꼭 내 아들 나이 됐을 때 손자하고 세계 여행을 한번 해보기를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네. 아들한테. 네, 아버지 지금까지 길러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같이 세계 일주 제안해 주셔서 그 정말 좋은 추억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진짜. 아버지 말씀대로 저도 제 아들이랑 세계 일주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버지와 아들의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